바로 이곳 롯데시네마 성남중앙에서 스타체어의 첫 번째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리고 5개월 이틀이 지난 오늘 이렇게 이병헌관으로 관객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셨습니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우로 살면서 사실 자기의 이름을 단 극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해봤는데 이런 기분이구나 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그런 순간에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제가 떨리더라고요. 그동안에 그 화산폭발이 임박한 한반도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영화 소개하고 좀 근황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끝나고 두 작품의 영화가 촬영이 끝났어요. 어제 비로소 백두산을 4월 2일부터가 찍어서 어제 재촬영분은 끝났고, 그 이전에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를 촬영을 마치고 바로 이제 백두산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화는 무슨 산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 스타체어 때 예고했던 대로 오늘 이렇게 이병헌관이 조성됐는데요. 아까 많은 사진하고 소장품을 이렇게 쭉 둘러보셨는데 좀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제 이름을 단 극장이 생긴다고 해서 사실 틈틈이 영화 촬영 중에도 틈틈이 제가 준비할 것들 또 제가 또 찾아봐야 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들 같은 경우도 너무 긴 시간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어디에서 내 어렸을 적 사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 갖다 주고 받아오긴 받아온 것 같은데 어디다가 놔뒀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진짜 어렸을 적에 재밌었던 사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참 재밌어 하시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사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좀 많이 저희 어머니도 되게 힘드셨었고 저도 좀 힘들게 이게 좀 많이 나름대로 모아봤지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게 잘 이렇게 꾸며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게 돌아봤어요. 아까. 제가 극장에 있는 이제 영화인 이름을 딴 극장들을 여러 곳에 가봤는데, 뭐 여러 곳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진 않지만 여기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꾸몄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여기 스타체어에서 제가 깜짝 발표를 그때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병헌관이 이제 생긴다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병헌 배우께서 이렇게 팔을 번쩍 드셨어요.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는 그 다음에 집에 가면서 또 놀랐어요.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미스터 선샤인 거기 이제 코멘터리 현장에 가셔가지고 또 이걸 한번 많이 보여주셨던 검지를 찍혀 올리셔가지고 제가 또 너무 웃었는데, 당시 심정이나 기분을 좀 복기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좀 어떠셨는지. 아까 처음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배우로 살면서 자기 이름을 단 극장을 갖는다는 게 그런 기분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팔이 올라갔고, 팔이 올라간 거야 뭐 별거 아니지만 이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행복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랬고 또 정말 영광스러운 몇 안 되는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전체로 따지면 안성기, 박찬욱, 임권태, 그리고 김기현 감독에 이어서 이번이 이렇게 개인의 관이 조성된 건 5번째고요. 배우로는 이제 결국에 2번째인 건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멋있다! 네. 나이다!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개인의 이름을 딴 관이 조성되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가 않다 보니까 영화인으로서 뭔가 남다른 책임감을 좀 가지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신가요? 젊은 나이? 젊어요. 오빠. 야자 들려고? 그렇죠.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책임감들이 생길 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영향이 있다면 그런 어떤 무게감, 어떤 내 어깨를 누르는 그런 부담감들이 혹시 나를 옥죄서 내가 정말 자유로운 어떤 영화를 선택하거나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 그런 부담감들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할까 봐 생기는 그런 안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좋은 쪽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좋은 배우가 되고 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좋은 작품을 찾아다니고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안에 촬영에 열중을 하시느라고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올리신 사진이 이 영화의 홍보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혹시 사진에 아주 깊은 연출력을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디테일한 사진 구성을 좀 보여주셔가지고 좀 어떤 좀 이렇게 생각으로 계획을 가지고서 좀 저렇게 좀 꾸며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집에 있는 피규어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정말 사실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피규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찍었는데 그 피규어가 또 하나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안고 있는 상태로 세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중심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을 또 뒤에서 우리 매니저가 찍은 것도 있어요. 공개해주세요. 올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인스타그램이 하나 또 추가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기 아까 전시 다 보셨나요? 네. 여기 피규어가 5개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저희가 좀 들으면 놀랄 만한 얘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게 좀 있다라고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피규어가 아까 보니까 5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톰 섀도우하고 광해는 저기 스톰 섀도우 목장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시네요. 그 2개는 판매가 되고 있는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가져다 놨고 나머지 3개는 변희환이라는 배우가 만든 거예요. 안상구하고 진회장님. 달콤한 인생의 선호하고 또 진회장 이 3개는 그 변희환 씨가 저한테 기증을 한 거예요. 여기. 미스터 선샤인을 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선배님 저 선배님 피규어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있어. 아니요 저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이렇게 만드는 게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함께 연기하는 배우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랬고 나중에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변희환 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피규어 중에 내가 없는 것들을 좀 여기 전시할 수 있겠냐 했더니 너무 영광이라고 고맙다고 하면서 받은 거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영한 광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가 이병헌 배우의 진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명의 이병헌을 봤거든요. 하선, 그리고 광해, 그리고 광해가 되어가는 하선. 이렇게 3명의 캐릭터를 봤는데 분장을 특별히 다르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정도로 명확하게 딱 보시면은 누가 광해고 누가 하선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명확하게 변주하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접근을 어떻게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분장을 다르게 했어요. 아니, 별 차이가 없는데요? 보통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으면 이 시나리오가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읽을 때 어느 정도 머리에서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대충 설계가 되고 그 캐릭터의 어떤 겉모습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내면의 형태까지도 내 머릿속에 설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광해도 하선과 광해라는 인물은 나한테 완전 다른 인물로 설계가 됐어요. 처음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계했던 그 하선이라는 사람과 광해라는 그 인물과는 다른 사람으로 이미 나한테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할 때 좀 다른 인물로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영화 언론시사회 때 가진 기자회견을 좀 잊을 수가 없는 게 이때 유승용 배우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자만 잘하는 배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병헌은 함께 연기하는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배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뭐 취재를 여러 번 하면서 많은 배우들 만났지만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런 걸 엿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상대를 돋보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도 돋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연기의 가치관이 좀 어떻게 좀 확립이 되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유승용 씨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잘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언론시사회 때 부정하지는 않으시던데. 근데 사실 왜 기싸움을 한다고 하고 잘하는 배우랑 같이 함께 연기하는 것이 되게 자기가 상대적으로 좀 못나 보일까봐 그런 걸 좀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영화라는 작업은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배우 하나하나가 다 잘해줬을 때 그 오는 시너지는 엄청 커요. 이 작품 전체가 훌륭해야 나도 굉장히 훌륭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배우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되게 잘해줬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남산의 부장들을 하면서 거기 나오는 주요 배우분들 4분하고 처음 해봐요. 긴 시간 동안 배우 생활을 했는데도 사실 처음 해보는 분들과 함께 그죠. 이성민 배우하고 곽도원 씨, 그리고 이희준 씨, 그리고 김소진 씨.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었던 게 아주 행복한 약간 긴장감도 있고 그 어떤 행복한 순간들인데 연기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과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신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엔 그게 이 작품이 완성도가 생기는 거고 또 그런 완성도에 있는 작품에 나는 함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모두가 잘해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도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병헌 배우만의
긍정의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상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들도 그래서 이렇게 이병헌 배우에 대해서 여쭤보면 굉장히 유쾌하고 해맑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시된 사진들 중에서 이병헌 배우의 히스토리 코너에 진열된 사진을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진이 아니라 문구인데요. 모든 이의 마음에는 10살짜리 소년이 있다. 이 문구를 직접 삽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강익중 작가의 연작 전시 내가 아는 것에도 이 문구를 제공하신 바가 있는데 이 문장에 내포한 의미를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도 사실은 어릴 적 가졌던 그런 생각들과 또 그런 어떤 해맑음과 또 순수함들이 난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조금씩 무뎌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때가 타고 사회를 알게 되고 더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생각지 않고 하지만 툭툭 나도 모르게 소년처럼 혹은 소녀일 때처럼 그런 마음, 그런 감성들이 튀어져 나올 때 그걸 자꾸만 막으려고 하는 습성이 생긴 것 같아요.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그렇게 들으니까 언제 어른스러워질래? 철 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어릴 적 자기가 나오려고 할 때 막지 않고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어머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갓난아기 때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병헌 배우께서 태어나신 1970년 사진이라고 합니다. 80년. 아, 80년도요? 아, 저하고 동갑이셨네요? 이 사진 보시면서 좀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 이번에 찾으시면서. 네. 저는 오래간만에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봐요. 근데 되게 새삼스럽게 어릴 적에 저를 보면서 제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드님 어렸을 때 사진과. 네.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어디 닮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볼 때 되게 되게 많이 닮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어머님께서 태몽에서 용을 보셨다고 그렇게 어디서 인터뷰를 좀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도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근데 왜 그 태몽을 이야기하는 엄마의 마음은 지렁이를 봐도 구렁이를 본 것 같고 구렁이를 봐도 용을 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분명히 용이라고 하셨는데 설마 용일까? 구렁이였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벽을 뚫었다고 하니까 지렁이가 뚫지는 못하잖아요, 벽을. 그 꿈 이야기는 어머니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침대에 누워있는데 천장이 엄청 높은 그런 빈 방인데 한쪽 벽에서 용이 툭 뚫고 나와서 저쪽 벽 부분으로 확 사라졌다가 다시 저쪽 벽에서 이렇게 뚫고 다시 나와서 이쪽 벽으로 들어가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 이거 꿈을 이제 풀이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대상에 집착하기보다 변화를 주면서 자유로운 인생길이 펼쳐질 것을 예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뜻풀이가 좀 맞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네.
네, 다음 사진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치원 졸업식 같은데요. 이때부터 영롱한 눈빛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상당히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의 이병헌 배우님하고는 좀 대조적인 좀 느낌이 듭니다. 좀 어떠신가요? 저 근데 유독 어렸을 때부터 긴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들어오기 전에 되게 많이 긴장을 했고 되게 의외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무대에서 뭐 시상식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되게 여유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저 자신은 되게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기왕 하는 거면 막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유롭게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사실은 손에 땀이 났었는데 지금은 땀이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어린 시절에 되게 굉장히 활발한 이런 아이였다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개구쟁이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골목대장 스타일이셨나요?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갖춘 그런 아이셨나요? 두 가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한쪽으로 얘기하자면 개구장이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좀 장난이 심했던 아이. 그래서 혼도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치고 약간 생각 자체가 약간 좀 궁금한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적에. 그래서 좀 개구장이었던 그런 편이었어요. 그럼 궁금한 게 많으셔서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도 과학자라고 혹시 쓰신 건가요? 그 과학자는 저는 사실 그 프라모델 있잖아요. 프라모델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본드를 이렇게 조립식이라고 하죠. 조립식을 항상 하루에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하루에 하나는 만들고 어떤 날 빨리 끝나는 날은 두 개도 만드는데 그걸 잘 만들면 과학자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과학자는 얼마나 좋을까. 맨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그때 꿈이었어요. 과학자가 무슨 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심지어 몇 달 전에도 누군가가 그 건담을 그 큰 프라모델 있잖아요. 그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 그걸 몸만 들고 집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줬어요. 정말 재능이 남다르십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뷔 시절 사진과 첫 주연 드라마인 해뜰 날의 스티커신데요. 파릇파릇한 얼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뜰 날 촬영이 첫 주연이시다 보니까 저때 당시에 촬영을 하실 때 좀 설렘과 불안이 좀 공존하는 아무래도 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좀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그때 기억이 좀 나시나요? 연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배우가 될 거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 생각에는 저 때도 그냥 뭐 이 직업은 내 인생 지나가는 직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직업이 계속 내가 뿌리를 내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일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였을 거예요. 아마. 광명시였나? 아무튼 그 동네에서 항상 촬영을 해요. 항상 뭐 일주일이면 한 4일 정도 저기서 촬영을 하고 하루 방송국에서 녹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매일 일일 연속극이라고 그러는데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이 아침 일찍 나와서 몇 시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자유직업인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아주 그냥 매일매일 같은 생활이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다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근데 이때 이제 신인 탤런트에게 이제 그 많은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잡으신 기회였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각별한 애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일일 드라마가 그런 건지 아니면 저 드라마와 또 저 드라마의 캐릭터가 그런 건지 이 드라마 하나로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해뜰날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주변에 계시는 거 보면 철가방을 막 들고 다니시는. 네, 철가방이었죠. 원래는 칼판인데 칼판이라는 직업이 이제 실제 중국집에 중국 요리하는 곳에는 칼판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계속 하루 종일 칼만 계속 자르기만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저 드라마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저 드라마를 끝날 무렵에는 아마 저도 막연하게나마 이 직업이 진짜 내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30대 시절에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자신의 매력에 대해서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모습 속에 가끔씩 보여지는 흐트러짐, 그곳에 시골 총각 같은 순진함과 어우러지는 차가운 듯 느껴지는 섹시함의 양면성 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설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얘기하실 법도. 만약에 했으면 농담처럼 했을 텐데 그걸 활자로 옮겨 놓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진짜 농담으로 얘기했겠죠, 만약에 했으면.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기자분과 인터뷰를 하면 그 기자분이 느껴지는 느낌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기사에 담아지고 또 내가 말을 좀 약간 말이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지 않고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해도 그것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그럴싸하게 또 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좀 더 뭔가 이렇게 첨가해서 쓰신 게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병헌에게 나의 지금 매력은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진짜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하던 질문이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패스할까요? 그럼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칸 국제영화제에 진출하셨던 사진인데요. 여기 말고 또 사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 김지훈 감독님하고 이 작품을 비롯해서 밀정, 악마를 보았다, 달콤한 인생 많은 작품을 하셨어요. 단순히 이제 책이 좋아서 같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거든요. 김지훈 감독하고는 좀 어떻게 이렇게 같이 계속 작품을 하시는 그런 사이로 좀 발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나를 제일 많이 하는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를 요리를 잘하고 또 어떤 부분을 꺼집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작업할 때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되게 잘 맞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할 때가 가장 신나고 평상시 성격은 저랑 이렇게 좀 같진 않은 것 같아요. 평상시 성격은 많이 다른데 작업할 때는 되게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반적인 배우분들하고 좀 다르셔서 아무래도 감독님이 좀 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원래 이제
배우들은 이제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감독한테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감독이 대부분 받아들여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병헌 배우님 좀 특이하세요. 제가 촬영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이나 배우분한테 물어보면 일단 감독이 원하는 거를 다 찍으세요. 다 감독이 원하는 대로 찍으신 다음에, 다 찍은 다음에 나 이렇게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촬영을 이렇게 한번 더 하시는, 그냥 감독을 먼저 배려를 해주신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이건 좀 독특한 접근법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독특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난 어차피 영화 하나에 한 캐릭터를 맡아서 하는 배우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전체의 캐릭터들을 다 객관적으로 보고 이 상황들 그리고 영화 전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감독이 가장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인데 내 위주로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잘못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독의 의도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의도하는 바를 반드시 연기를 해놓는 것은 정말 나중을 위해서, 후반 작업에서 어떤 게 쓰일지 모르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건 반드시 찍고, 대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를 많이 하죠.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저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감독이 어떤 아이디어를 듣고, 사실은 질보다 양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감독이 그거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또 다시 한번 그런 아이디어 찍어보고, 선택이 많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굉장히 고생스러운 거거든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이야 몇몇 이제 충무로 배우들이 헐리우드를 진출을 이렇게 타진하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안주하지 않으시고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쉽지는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국 땅에 가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때 이제 쥐아이조가 첫 헐리우드 작품이었는데, 쥐아이조를 위해서 이제 홍보하면서 기자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망망대해에서 육지를 찾아서 수영을 혼자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평선만 사방으로 보이는 느낌? 어느 방향으로 가야 육지가 나오는지 도통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계속 움직여야 하는 그런 막연함 같은 것도 좀 내가 저 당시에 마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영화들이 많고 훌륭한 감독들하고 작업할 기회도 많고, 또 아직 여전히 훌륭한 감독이고 그런데 여전히 나와 연이 없어서 함께 해보지 못했던 분들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와서 뭐하고 있는 걸까? 특히 그 스톰실도 가면을 쓰고 표창을 던지고 이러면서는 더 그런 내가 잘못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기왕 내가 결심을 한 거고 하자고. 또 영화의 본고장에서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실패를 맛보더라도 한 번쯤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사실은 이것도 합리화였어요. 저는 속을 계속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라고 계속, 왜냐면 이미 결정한 거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나를 합리화시켜야 내가 그 동력으로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을 했죠. 사실 그 어떤 이제 큰 과제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뭐 고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실행 능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고민하다가 딱 결정을 하면은 그대로 밀어붙이시는 약간 그런 좀 유형이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되게 또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어서요. 왜 진짜 밥 먹으러 가가지고 메뉴판 계속 들여다보고 막 있고 결과는 저번 스타체어에서도 저랑 반대되는 얘기 엄청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많이 하시네요. 아니 솔직해야지. 계속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데 선택을 못하고 한참을 보다가 내가 이거 먹을 테니까 너 이거 먹어 라고 주변 사람들을 시켜요. 근데 다 결국 가운데다 넣고 조금씩 나눠 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고민을 되게 오래 해요. 어떨 땐 약간 좀 쓸데없는 시간을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하면 그것만큼은 그냥 그래도 끝까지 잘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박수가. 아카데미 시상식 찾으셨을 때 원샷과 알파치노 배우하고의 투샷인데 그 무언가 좀 성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진하게 드는 사진들입니다. 그 TV나 기사를 통해서만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를 접하셨다가 이렇게 실제로 무대에 이렇게 서보시니까 좀 그때 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좀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너무나 진짜 떨리고 잊지 못할 순간이죠. 정말 살아서 이런 일을 내가 정말 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순간이었어요. 물론 이제 시상을 하러 간 거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은 훌륭한 경험이었고 정말 저거 하나 때문에 그때 갔었기 때문에 도착해서 이틀인가 정도 시간 있고 저것만 끝내고 바로 저희는 그 부동은 애프터 파티가 있는데 그 애프터 파티도 구경하지 못하고 끝나자마자 공항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놓칠 뻔한 비행기를 가까스로 타고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서둘러서 그때 무슨 스케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시상자로 뽑힌 것이 아주 오래전에 결정이 보도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다른 스케줄이 이미 있는데 저 결정이 나서 연락이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이에 끼워 맞추는 스케줄이 된 거죠. 어찌됐든 다음에 한 번 더 가실 거예요. 이번에는 시상자로. 저희 여러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알파치노 배우하고 같이 찍으신 사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배우로 알고 있는데 미스컨덕트 이제 같이 영화를 또 촬영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굉장히 좀 유심히 관찰하셨을 것 같아요. 연기하는 걸. 내가 아무래도 좋아하는 배우가 내 앞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연기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도 깊을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어떠셨나요? 그때? 그러기에는 같이 나오는 신이 한 신밖에 없어가지고요. 유심히 그 한 신만 지켜봤죠. 근데 그 전에 처음 그 촬영지에 가서 우리가 영화 촬영 시작이 되기 전에 감독과 함께 이제 주요 배우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연극 극장, 소극장 같은 것만이라도 여기 좀 하루 빌려서 우리가
리딩 및 리허설을 한번 하자. 그래서 또 운 좋게 이 촬영팀이 뉴올리언스라는 그곳에 가장 큰 연극 극장을 빌렸어요. 정말 좌석이 엄청나게 많고 무대도 엄청 큰 거기에서 리허설을 한 씬 한 씬 해나가는데 저는 사실 알파치노가 리허설을 하면서 이런 대사를 해보고 저런 대사를 해보면서 이 대사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대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감독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정말 너무 본받고 싶은 그리고 또 나한테 공부가 된 그런 어떤 장면들이고 순간들이었지만 내가 지금 이 무대니까 저는 또 떨리잖아요. 무대 위에서 저분하고 같이 지금 리허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되게 많이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대사도 몇 마디 없는 그분하고 하는 대사가 몇 마디 안 돼서 그냥 외워서 하면 되는데 외웠는데도 혹시 내가 틀릴까봐 그 쪽지 대본 같은 걸 들고 가서 읽었어요. 뭐 아무튼 그때 그 사진도 우리 그 매니저가 찍은 사진이 있을 텐데 그거 어딘지 몰라서 올리는 건 약속 못하고 아무튼 뭐 굉장히 되게 정말 참 멋있다 저 열정이 나이가 70이 훌쩍 넘고 되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어떤 열정과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에피소드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카데미를 갔을 때 알파치노 선생님과 그 식사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여기 미국에 이번에는 무슨 일로 왔냐고 해서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저는 무대 위에서는 너무 긴장을 하는데 이거 아카데미라는 곳에 한 번도 안 가봐서 너무 떨린다고 그랬더니 그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나도 떨린다고 나도 그런 거 할 때 되게 떨린다고 그러면 네가 연기할 때도 떨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연기할 때는 카메라 앞에서 안 떨린다고 그랬더니 그럼 네가 어떤 캐릭터를 입고 그 캐릭터가 올라가서 시상한다고 생각하고 시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좀 속았네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나로 올라간 거지 그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론은 그럴듯했어요. 근데 이제 나도 되게 놀라웠던 건 그런 분도 당신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떨린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롱테이크 샷이네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헐리우드 중심에 있는 브로머스 차이니즈 극장 앞마당에서 핸드프린팅 하시는 모습인데요. 저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세요? 이병헌 배우 젊은 시절에 저렇게 만지고 있는 저희 브루스리예요. 그 흔적을 보면서 꿈을 키우신 청년께서 지금 이렇게 긴 노력 끝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20몇 살, 20대 때 이제 관광객으로 놀러 가서 어릴 적부터 너무나 저한테 히어로 같았던 브루스리 땅에 그 스타 마크가 있어서 신기해서 찍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저 이 준비하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한동안은 지금 이제 헐리우드 진출을 잠깐 이제 국내 작품에 좀 많이 올인을 좀 하셨는데 뭐 조만간 좀 헐리우드에서도 뵐 수 있는 건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런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좀 미팅들을 좀 더 지금은 계속 한국에서 작품들을 해왔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좀 더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한번 미팅도 가져보고 한번 기회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 조선희 사진 작가가 이병헌 배우의 43살 때 모습을 담아서 작업한 지금과 미래의 얼굴입니다. 사실 백발이 된 사진을 보고서 전 굉장히 놀랐는데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본다는 게 이게 참 다가오는 감정 자체가 되게 특별할 것 같거든요. 좀 오른쪽이 현재 아니죠? 아, 제 말씀이신가요? 그때 사진을 찍으면서 특수분장을 해본 건 처음이에요. 보통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약간 CG처럼 많이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다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진짜로 좀 머리, 모든 주름 이런 것들을 다 특수분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그날 사진 찍으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기분이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이가 들게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일까? 막 되게 또 궁금하기도 했고 진짜 이런 모습으로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표현된 거는 그러니까 30년 뒤니까 73살의 얼굴인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동안이시지 않나요? 여든 마흔은 넘어야죠. 저런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때도 혹시 계속 연기를 하고 계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할 것 같아요. 해주신 것 같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팬분들의 이런 응원이 있었기에 사실 지금까지 이병헌 배우께서 이렇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기 대표로 이제 참석해 주신 관객분들한테 이 자리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뭐 이런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걸 좀 표할 수 있는 좀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사차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배우라는 직업은 봐주시는 관객분이 있어요. 빛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준 것도 관객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저의 연기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쩌면 또 이렇게 이 영광스럽고 역사적인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배우로서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기대에 늘 부응하는 혹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놀랍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자 어떻게 보면 부탁인데요. 지금 아까 보셨던 30년 전후의 사진을 찍으셨을 때 여기야 이렇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이의 마음에는 10살짜리 소년이 있다라는 문구하고도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글을 좀 한번 낭독해 주셔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신다면은 의미가 참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야, 이거 무슨 노래 부르는 것처럼 쑥스럽네요. 이게 내가 나한테 조선희 작가가 저한테 부탁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짧게 글을 써달라고 해서 애써 어른스러워지려고 하지도 철없다는 핀잔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때론 철없던 어린 시절의 그 순수했던 엉뚱함으로 지나치기만큼 자유로운 생각 때문에 오히려 생각 없어 보이던 그때 그 기분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사는 건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어쩌면 그건 네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위대한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른, 때로는 소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병헌만을 위한 기념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헐리우드 그로먼스 차이니즈 극장에 있는 손도장처럼 이병헌 배우의 고향인 이곳 성남에도 손도장이 전시될 예정인데요. 준비가 되셨나요? 와우. 네, 그럼 지금부터 핸드프린팅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태프들 나와주세요. 감사. 오빠 짱이에요. 나이스. 아씨. 이전에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하셔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 좀 기분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고향이셔가지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핸드프린팅을 하는 날이 이병헌 배우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게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3분 정도 걸려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병헌관을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앉으실 수가 없네. 앉으셔도 된답니다. 그 프린팅이 진행되는 동안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호명하시는 분은 무대로 나오셔가지고 간략하게 인사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BH 엔터테인먼트 손석우 대표님, 인사해 주시고 여기 뒤에 쓰시면 됩니다. 네, 박정근 본부장님, 네, 강정호 실장님, 네, 한정은 팀장님, 네, 최영훈 매니저님, 네, 이제 롯데컬처웍스 강동영 팀장님, 빨리 나오세요. 네, 롯데컬처웍스 최준식 과장님, 네, 롯데컬처웍스 송하길 리더님, 네, 그리고 김주환 대리님, 네, 마지막입니다. 나홍재 대리님, 나와주세요.
여기 나오기 대리님이 나이가 제일 어리신데요. 이병헌 배우님하고 생일이 똑같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사진 찍고 프린팅 계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났나요? 기념사진이 끝나시면 말씀 주세요, 저한테. 사진 다 찍으셨나요? 네, 나와주세요. 이제 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미치겠다. 아, 귀여워. 저희가 이 핸드 프린팅은 잘 준비해가지고 예쁘게 여기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귀여워. 미치겠다. 오랜만에 하시니까 떨리시지 않으시나요? 아니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게 더 떨렸어요. 아, 제가 무서우셨나요? 사실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같이 영화 개봉할 때마다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라운드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제일 호전적인 눈이에요. 정말 저렇게 눈이 원래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요번에 알게 됐어요. 원래 눈 동그랗게 뜨고 정말 싸움하듯이 달려드는 그런 기자님인데 이렇게 또 유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걸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굉장히 쑥스럽네요. 제가 배우분들이 저를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롯데컬처웍스 차원천 대표님께서 무대로 올라오셔서 이병헌 배우님에게 이병헌관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골드카드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사진도 촬영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차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조성을 좀 해주셨는데 이병헌 배우님하고 팬들한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 차원천입니다. 오늘 스타체어 첫 브랜드관으로서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이병헌 대배우님은 이 브랜드관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스타체어 이걸 행사를 진행하면서요. 어느 분을 처음으로 모시느냐 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배우님을 처음에 모시려고 했는데 거절하면 어떨까 해서 한참 고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배우님한테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주 흔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전에 같이 했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또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30년, 40년 후에도 아마 지금보다 더 나은 연기를 아마 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 이 브랜드관을요, 우리 이병헌 배우님한테 드린 브랜드관을 지금보다 더 낫게 잘 관리해서 더 좋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요. 얼굴 하시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관의 주인이 되신 이병헌 배우의 마지막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헌 배우님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몇 번씩 마지막에 인사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얘기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왜 서울에다가 이병헌관을 하지 않고 좀 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이 극장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부터 사촌 형을 따라서 혹은 아버지 따라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극장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극장인데 이곳이 또 다행히 롯데시네마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정말 깊은 인연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러 올 때 저희 집에서 조금 멀지만 그래도 꾸준히 와보려고 애를 쓸 거고 여러분들도 간혹 생각이 나시면 찾아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병헌 많이 여러분들도 찾아주시고 기왕이면 여기 조성대 스타체어 보이시죠? 네, 거기도 자주 이용해 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전달이 되거든요.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병헌 배우님 마지막으로 관객분들하고 사진 한번 찍으시고 오늘 행사 다 마치겠습니다.